기초연금 마찬가지로 2.1%가 인상되어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즉시 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정보 1월 지급일이 변경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실용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초연금 지급일은 설 명절 준비를 넉넉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하여 원래 지급일인 25일이 아닌 1월 23일 목요일로 앞당겨졌습니다. 23일 오전에 통장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이 오르고 날짜가 바뀌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수급 자격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핵심 생계급여 수급자는 이렇게 돈을 더 받습니다. 2026년 연금제도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그 혜택을 거의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의 뒤에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정부를 움직인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한 장관이 기초연금을 올려도 생계급여에서 깎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이 소식을 접한 대통령이 어르신들께 드리는 돈을 한쪽에서 주고 다른 쪽에서 빼앗는 건 의미가 없다. 계산 방식을 바꾸라고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이 불합리한 계산 방식이 드디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까지 이전 기초연금 인상액 대부분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시소게임 구조였습니다. 2026년 연금 대격변, 당신의 통장이 위험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모르면 수백만 원 손해, 40만 원 인상과 이것 모르면 깎입니다. 신청 전 필수 확인 5가지. 2026년 1월 드디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희소식과 함께 바로 그 돈이 어떤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긴급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기초연금 지급일이 설 명절 준비를 위해 이례적으로 23일로 앞당겨집니다. 바로 그날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앞으로의 노후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뼈아픈 손해를 막고 남들은 모르는 추가 혜택까지 알뜰하게 챙겨갈 수 있는 비법을 모두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는 일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1. 가장 먼저 확인할 희소식. 2026년 연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희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가 받는 연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함이며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렇게 오릅니다. 두 연금의 인상 내용은 명확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2025년 대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1%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매월 100만 원을 받으셨다면 2026년부터는 102만 받게 됩니다. 이는 물가에 연동되는 공적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공식 계획에 따라 소득 하위층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한쪽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다른 쪽 주머니에 넣어주는 것과 같아 실제 가계 소득 증가는 미미했습니다. 2026년부터 이후 기초연금액 중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공제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이 삭감되지 않고 실제 가계소득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례로 보는 놀라운 변화 윤혜숙 어르신의 이야기.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인천에 사시는 76세 윤혜숙 어르신의 사례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 2025년 이전 방식 2026년 새로운 방식 기초연금 수령액 30만 원 40만 원 소득으로 잡히는 기초연금액 17만 원 10만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8만 원 18만 원 총 소득인 정액 35만 원 28만 원 생계급여 수령액 43만 원 50만 원 총 월 수령액 73만 원 90만 원 결과적으로 윤 어르신은 한 달에 17만 원 1년이면 무려 204만 원의 돈을 더 받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제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문제는 일선 공무원조차 이 변경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돈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3. 나는 대상일까? 복잡한 소득인 정액 5분 만에 끝내기. 제가 26년간 정책을 연구하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어르신들이 정부의 소득과 내 주머니의 소득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라 억울하게 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인 정액이라는 특별한 계산법을 사용하며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억울한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재정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계산법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일에서 버는 돈은 국가가 장려하기에 혜택이 크지만 가만히 묶어둔 돈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026년 소득인 정액 선정 기준액은 최근 인상 추세를 바탕으로 단독가구 약 244만 245만 원, 부부가구 약 390만 392만 원이 될 것으로 공식 전망됩니다. 내 소득인 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와 함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1에서 버는 돈 근로소득 가장 큰 혜택과 기회. 놀랍게도 1에서 버는 돈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제 혜택 덕분입니다. 월급 200만 원 정부의 계산법. 내 통장에 찍히는 동기봉공제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200만 원 마이너스 116만 원 84만 원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최종 소득인 정액 약 58만 원. 두 번째 은행에 넣어둔 돈 금융재산 보이지 않는 소득의 함정. 예금은 숨겨진 소득으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1억 원 정부의 계산법. 내 통장 속 자산기본 생활공제액 예 2천만 원을 먼저 제외한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1억 마이너스 2천만 4% 12개월 매월 약 26.6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 세 번째 살고 있는 집 일반 재산 걱정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 살고 있는 집은 지역별로 큰 공제 혜택이 있어 생각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거주지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서울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네 번째 타고 다니는 차, 자동차 가장 위험한 재앙. 이것은 함정이 아니라 재앙에 가깝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정부의 계산법. 고가의 차량 보유 정부는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더 이상 이동수단으로 보지 않고 굴러다니는 월급 통장으로 간주합니다.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계산되어 예 4,500만 원짜리 차는 매달 4,5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조건 탈락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금을 깎아먹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한 5가지 함정을 공개합니다. 네 번째, 수백만 원 날리는 5가지 함정. 이것만은 절대 피하세요.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나 사소한 부주의가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사례는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함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무심코 빌려준 내 통장 가족 간 금융거래. 사례 아들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 잠시 내 통장에 1억 원을 보관했다가
다시 빼갔습니다. 결과 정부 전산망은 그 돈이 내 통장에 찍힌 순간 증여로 의심하거나 내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일주일 만에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 기록 때문에 수년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돈거래는 절대 내 통장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5년 전에 팔아버린 그 집 증여 재산의 덫. 살해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나는 이제 무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 아닙니다. 기타 증여 재산 규정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가치가 향후 5년에서 10년간 내 재산 목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연금 수급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이 금액 넘으면 깎입니다. 연계감액. 살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기초연금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결과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이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으신다면 약 67만 원 정도가 감액되고 90만 원을 받으시면 약 9만 원대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탈락이 아니라 일부 감액이므로 깎이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네 번째, 효도받는 죄. 무료 임차 소득. 살해 성공한 자녀의 비싼 아파트 시가 6억 원 이상에 들어가 공짜로 살고 있습니다. 결과 월세를 아낀 만큼 가짜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를 무료 임차 소득이라 하며 이 때문에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잊어버린 사업자 등록증 추정 소득. 살해 몇 년 전 장사를 접었는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실제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있으면 정부는 추정 소득을 부과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시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5가지 함정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의 전산망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돕는 선의도, 과거에 다 써버린 돈에 대한 기억도 서류상의 기록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따라서 내 연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모든 금융활동에 명확한 기록과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들을 알았다면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최종 행동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 지금 당장 실천할 5가지 행동 계획.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첫 번째, 1월 23일 통장 확인하고 전화하기. 1월 23일 입금된 금액이 작년과 똑같거나 예상보다 적게 늘었다면 즉시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정확히 질문하세요. 두 번째, 과거 탈락자. 무조건 다시 신청하기. 선정 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2026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수급희망자 사후 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나중에 자격이 될 때 국가가 먼저 연락을 주는 편리한 제도도 있으니 꼭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내 연금을 지키는 행복지킴이. 통장 만들기. 연금을 받자마자 빚 때문에 압류당할까 걱정되십니까?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막아주는 법적인 방패막이 바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기초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생계비이므로 이 통장을 개설하여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네 번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하기. 주민센터 방문 전에 복지로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혜택까지 모두 챙기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면 추가적인 혜택이 따라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비 감면월 최대 1만 1,000원과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난방비 지원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이 혜택들도 함께 문의하여 반드시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행동 계획만 기억하시면 2026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권리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2026년에는 생계급여 계산 방식 변경으로 실제 받는 돈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깎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 소득인 정액과 5가지 함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내 상식과 다른 정부의 계산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통장 확인 후 이상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새 계산법 적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신청하고 궁금한 점은 문의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지 정보로 어르신들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주변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